뿔대의 부피입니다. 여러분들 뿔대가 뭔지 알죠? 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원뿔대 그냥 한번 그려놓고 얘기합시다. 원뿔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기면 원뿔이 있어요. 맞지 얘들아? 이렇게 생긴 원뿔이 있는데 이 원뿔을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저 위에 걸 뭐예요?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원뿔대예요. 오케이? 네. 잘라진 부분이 뭐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뭐야? 뿔대의 부피는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뭐 해주면 돼요, 얘들아? 네요. 해주면 돼요. 그냥 부피끼리. 원뿔의 부피 구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 네. 맞죠? 뭐 사각, 뭐 각뿔대도 한번 볼까요? 사각뿔이랑 뿔대라고 하면 이렇게 사각뿔이 있어. 맞아요? 이 사각뿔도 잘라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 위에 걸 버리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문제가 되게 간단합니다. 이해했죠, 얘들아? 자, 그럼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뿔에서 뿔을 뺄 거야, 얘들아. 그러면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뿔의 부피. 여러분, 뿔의 부피, 기둥의 부피에 뭐예요? 3분의 1 맞습니까? 기둥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데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맞죠? 그리고 3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우린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죠. 자, 874번입니다.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원뿔대네요. 자, 원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뿔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원뿔이 보니까 밑면이 반지름이 6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이렇게 잘랐어요. 맞죠? 반지름 몇이에요? 단면이 3이에요. 이 사이의 거리가 몇이야? 8. 그다음에 이 위에도 거리가 몇이야? 8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 밑에 있는 뿔대 부피 구할 건데, 자, 큰 뿔 어떻게 돼요? 반지름 밑면 66에 36파이 맞죠? 그 다음에 높이가 몇이니? 보여라. 16. 그렇지, 전체 높이가 16이야. 맞죠? 그리고 뭐까지? 3분의 1. 3분의 1. 이게 큰 거. 여기서 빼야 돼요, 얘들아. 뭐를 빼? 작은 거 뺄 거야. 작은 거. 요만큼이죠? 반지름 제곱 9파이 곱하기 높이 8 곱하기 3분의 1. 여러분들 뿔의 부피 구할 땐 계속 얘기하지만 3분의 1 까먹지 않게. 알았죠? 3분의 1 신경 쓰면서 문제 보시면, 자, 이걸 이렇게 약분하자. 12. 12 곱하기 16이 뭐예요? 192. 그렇지. 와. 192파이에서 33 약분하면 38에 24. 24파이 빼주면 168파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죠. 됐나요? 맞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876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일단 사각뿔. 사각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각뿔이냐면 위쪽에 있는 사각뿔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니 얘들아? 네. 자, 위쪽에 있는 사각뿔부터 한번 부피를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여러분 여기 밑면 보여요? 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밑면의 넓이 12 맞죠?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 여러분들 높이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높이가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3. 그리고 뿔이니까 3분의 1까지 빼먹지 말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각뿔 계산하시면 10이에요. 여기까지 됐니? 괜찮죠? 그 다음 이게 1번이야.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그 밑에 있는 사각뿔대라고 했어요. 이 사각뿔대. 그럼 사각뿔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사각뿔에서 위쪽 사각뿔을 빼야 되죠. 근데 위쪽 사각뿔은 내가 구해놨으니까 큰 사각뿔만 구하면 돼요. 자, 큰 사각뿔 밑면의 넓이 뭐예요? 68에. 그렇지. 48에다가
높이가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높이에요. 맞죠? 전체 높이 몇이라고 돼 있어? 그렇지. 그리고 3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몇이에요? 96에다가 자 우리가 구한 위쪽 사각뿔 12를 빼줘야 돼요. 맞니 얘들아? 그럼 몇이에요? 84입니다. 됐니 얘들아? 그럼 12와 84의 비율 몇 대 몇이야? 1대 7. 1대 7입니다. 그렇지. 준영이 수업 태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오늘 칭찬 스티커 하나 줄게요. 싫어? 아니. 유형 몇 번이에요? 16번. 자,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라낸 각뿔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 각뿔을 볼 때요 잘라낸 거라서요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오케이? 모양이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밑면이 어디? 이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밑면과 뭐 해야 돼요? 수직해야 되죠. 그런 부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각뿔의 모양, 자,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각뿔의 모양을 굉장히 되게 잘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문제 보면서 얘기합시다. 878번인데요. 878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충 그려보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고요. 자, A, B, C, D, 그다음에 E, F, G, H라고 써놓고 나서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BD 이렇게 연결했고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BG 이렇게 연결하고 DG 이렇게 연결하면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삼각뿔이 나와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삼각뿔이야 이거 얘들아. 오케이? 자, 왜 삼각뿔이냐? 자, 봐봐. 수율아, 이렇게 1번, 2번, 3번 중에 밑면 어디로 할지 수율이가 한번 정해보자고요. 1번, 2번, 3번이야? 2번, 여길 밑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색칠해볼게요. 여길 밑면으로 하면 자, 여기 위에서 한 점에서 다 모이죠 얘들아. 이렇게. 맞니? 그리고 옆면이 전부 다 뭐예요? 삼각형이기 때문에 뿔이란 말이야. 알았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를 밑면으로 하는. 그럼 높이가 어디야 얘들아? 높이? 그렇지. 요 길이가 높이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가 밑면. 이런 식으로 밑면과 높이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 여원이 눈에 보여요? 오. 자, 그러면 자, 요 길이가 3이고요. 요 길이가 4래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또 4예요. 자, 그럼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래요. 자, 요 밑면의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몇이에요? 6이죠. 오케이? 요 밑면의 넓이. 그리고 높이가 아까 요 길이라고 했죠. 높이 몇이야? 4. 그리고 뿔이니까 뭐예요? 3분의 1까지 해서 부피가 몇이에요? 8이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우리 유정이가 쌤, 저는 여기가 밑면할 건데요 라고 얘기했다면 높이가 요 길이가 높이였을 거예요. 맞죠? 유정이 이해됐어요? 오, 그래서 밑면을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밑면과 높이랑 구분을 정확하게 하자고요. 괜찮아요? 자, 배웁시다. 여러분들 문제 그냥 880번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삼각기둥이래요. 일단 여기 그냥 제일 큰 삼각기둥이에요. 밑면이 지각삼각형이 보이죠?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높이가 몇이에요? 10인 삼각기둥이 있었는데 자, 일부를 잘라냈어요. 일부를 잘라냈는데 뭘 잘랐냐면 사각기둥을 잘라냈대요. 이 높이가 이제 이쪽이 7이 됐죠. 그럼 요 길이가 몇이에요? 3. 맞니 얘들아? 요 길이는 그대로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사각뿔을 잘라냈어요. 여기 요 쌤이 색칠하는 부분을 사각뿔의 밑면이라고 하면 오케이? 높이가 몇이에요?
여기가 높이에요. 왜? 밑면과 수직이어야 되니까. 알겠니? 높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 유정아?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한테 요 사각부를 잘라내고 남은 요 밑에 부분 넓이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삼각기둥 부피부터 구해야 돼요. 삼각기둥이요. 삼각기둥 자 보자.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하면 몇이에요? 16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높이가 몇이야? 10. 그래서 160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각부를 빼야 되니까 사각부의 부피를 구할 거예요. 선생님이 색칠한 부분이 넓이거든요. 밑면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12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 높이가 몇이야? 8. 8이에요. 됐니? 그리고 얘들아 이 단어 뿔이라고 하는 글자 3분의 1. 그렇지 3분의 1 놓치지 말고 그러면 32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니? 따라서 160에서 32를 빼주시면 되고요. 그럼 128이라고 하는 부피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괜찮을까 얘들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유형 17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릇에 담긴 물의 부피라고 되어 있죠 얘들아.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뭐 이런 거야.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살짝 기울여서 맞지 얘들아? 똑같아요. 이 물이 입체 도형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떤 입체 도형이 되는지 생각을 하자고요. 오케이? 뭐 기둥이냐 아니면 뿔이냐 뿔대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볼 거라고요. 이해했어? 자 그럼 봐봐. 자 선생님이 882번 가지고 할게요. 882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림 잘 못 그려도 이해해 주세요. 참 그리기 어렵다. 대충 이렇게 생기는 거야. 맞지 얘들아? 이렇게 생겼고요. 봅시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가 물을 담았단 말이에요 얘들아. 맞습니까? 그리고 물을 담았는데 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긴 부분에 물이 들어갔다고. 오케이? 요 아래쪽에. 그럼 요게 지금 쌤이 그린 도형이 물이 담긴 도형인데, 자, 수율아, 요 도형은 무슨 도형이에요? 일단 요 물이 어떤 입체 도형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얘들아, 어떤 입체 도형이에요? 삼각기둥. 뭐라고 다시? 삼각. 야 삼각기둥이죠. 왜? 봐봐 여러분들 여기 직각삼각형이죠. 선생님 지금 색칠하는 이 부분 맞아요? 이렇게가 직각이니까 맞니?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높이가 될 거예요. 오케이? 영원히 이 반대쪽 이 삼각형도 이 삼각형도 뭐예요? 이 두 삼각형이 뭐야? 평행이고 합동인 직각삼각형이잖아. 오케이? 우리 기둥의 특징이 뭐였어요? 두 밑면이 평행이고 합동인 다각형 맞지 얘들아? 그리고 옆면 전부 다 뭐예요? 사각형이잖아. 맞니? 그래서 삼각기둥이야. 삼각기둥이란 말이야. 뭐가? 워터가. 알겠니? 이 삼각기둥에 뭘 구하래? 부피 구하래.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되냐? 얘들아 기둥이니까 자 밑면 곱하기 높이가 될 거야. 그지? 맞지 얘들아? 밑면 곱하기 높이인데 여러분들 길이를 좀 봤더니 요 길이가 6
맞습니까? 요 길이가 6이죠? 근데 요 길이 몇이야, 제하야? 알았어, 선생님이 할게. 7이야. 맞지? 오케이? 여기가 6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하면 뭐야? 생각할게. 21이야. 그치, 제하야?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요 길이가 높이야, 제하야. 그럼 요 길이 몇이야? 어? 뭐요라니. 아이, 깜짝이야. 뭐요? 이러는 줄 알았잖아. 지금 쫄았다, 순간. 뭐요? 이러는 줄 알고. 자, 높이가 5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몇이에요? 105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될 거라고. 선생님 그림이 좀 지저분하고 이해가 잘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그림을 조금 활용해서 같이 보세요. 얘들 알겠지? 883번입니다. 문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울어진 직육면체 있죠? 맞지 얘들아? 자, 여기를 기울여서 물을 이제 흘려보낸 다음에 남아있는 물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직각삼각형 보라색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직각삼각형에다가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물이. 알겠니? 그럼 이 물은 뭐예요? 삼각뿔입니다. 맞지 얘들아? 이 삼각뿔이고요. 자, 선생님 여기 색칠하는 부분은 밑면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밑면이니까.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높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지 얘들아? 그 다음에 이 물을 요 직육면체에다가 담았더니 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차겠죠. 여기 차서 이렇게 밀면 직육면체 높이가 x가 됐대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괜찮아요?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왼쪽에 있는 삼각뿔이랑 오른쪽에 있는 사각기둥, 직육면체랑 부피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왜? 물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해했니? 여기 있던 물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담았으니까. 그러면 얘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길이, 자, 가로가 4, 맞죠? 세로가 그림이 좀 이상한 건 6입니다. 얘들 알겠니? 자,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하면 12, 맞습니까? 그리고 높이가 6입니다. 그리고 뿌리니까 얘는 3분의 1을 해야 돼요. 자, 계산하면 뭐예요? 24가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얘 직육면체. 자, 직육면체 밑면 가로 세로 6, 4, 24 맞습니까? 거기다 높이가 몇이야? x 이렇게 될 거예요. 둘이 뭐 해야 돼요? 같아요. 같아야 돼요. 그럼 x 높이 몇이야? 1. 7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한번 보자고요. 괜찮아요? 네. 그림이 조금 지저분했지만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기울어진 알겠죠? 이 기울어진 거는요 여러분들 유형 16번에서 잘라낸 것과 똑같아요. 알았니 얘들아? 어떤 도형인지 어떤 입체 도형인지 뿔인지 아니면 기둥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884번. 자, 이 전 유형과 똑같이 우리는 그릇이에요. 맞지 얘들아? 근데 이번엔 그릇이 어떤 그릇이야? 원뿔 모양의 그릇입니다. 맞니? 그릇이 원뿔을 뒤집어 놓았어요. 원뿔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이 그릇은 반지름이 원래 6이었고요. 높이가 몇이었어요? 높이 요거다 표시할까요? 높이가 몇이야? 수율이 높이 몇이야? 9였어요. 됐습니까? 이런 원뿔이었는데 자 1분의 몇씩? 1분의 얼마씩? 4파이씩 물을 집어넣을 때 가득 차려면 자 1분당 몇 파이씩? 4파이씩 물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릇을 가득 채우려면 꽉 채울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릇의 부피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자, 요 원뿔의 부피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밑면 36파이 맞죠 얘들아? 그 다음에 높이 9 뿔이니까 3분의 1까지 해주시면 뭐요? 108파이예요. 그릇의 부피가. 그럼 영원아 4파이씩 물을 집어넣을 거죠? 108파이를 채워야 되겠죠? 그럼 몇 분이 걸릴까요? 108을 4로 나눠주시면 27분이 걸립니다.
괜찮은가요, 얘들아? 이해했죠? 27분이 걸릴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봐주시면 되죠. 읽어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에 원의 반지름이 12 맞죠? 높이가 h인 그릇이 있어요. 자, 1분에 몇씩? 12파이씩 집어넣을 거야, 물을. 자, 1분에 몇씩? 12파이. 자, 그런데 80분을 집어넣었대요. 맞니, 얘들아? 그랬더니 물이 뭐 했대요? 가득 찼대요. 그러니까 80분 동안 넣은 물의 양은 80 곱하기 12파이니까 960파이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960파이가 무엇이냐? 바로 원뿔의 뭐예요? 부피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있니? 그럼 원뿔의 부피 공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밑면 반지름 12죠? 반지름 제곱 144파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뭐예요, 얘들아? 3분의 1이죠. 맞니? 144파이를 3분의 1하면 몇이게? 48파이 곱하기 높이. 맞니? 이렇게 해서 구한 높이가 960파이라고요. 자, 양변을 48파이로 나눠주시면 높이 h는 몇이야? 20. 요렇게 나와야 된다고, 얘들아. 기가 막히지? 어려웠어? 진짜 똑똑한데. 쉬운 것만 풀어야지. 자, 봅시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들아 전개도가 주어진 원뿔이라고 되어 있죠. 맞니? 여러분들 원뿔의 전개도 많이 봤지? 맞아? 자, 원뿔의 전개도는 옆면이 부채꼴, 그 다음에 밑면이 이렇게 원으로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얘들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다시 원뿔로 만들면 이렇게 생긴 이쁜 원뿔이 만들어질 텐데, 자, 하나씩 얘기하자고요. 여러분들 요 모선의 길이가 바로 부채꼴 반지름과 같습니다. 맞니, 얘들아? 색깔을 좀 구분해서 표시해볼까요? 모선의 길이가 반지름. 됐죠? 그 다음에 밑면의 둘레. 밑면 원의 둘레가 호의 길이. 호의 길이와 같습니다. 맞니, 얘들아? 이 호의 길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L이라고 쓰죠. 이렇게 호의 길이. 맞니? 그리고 이 부채꼴의 넓이는 여러분들 공식 뭐 이용할 거야?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거 이용해서 부채꼴 넓이 구할 수 있죠,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조금 해놓은 상태에서 보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S가 뭐예요? 어? S. 넓이를 S라고 해요. 넓이를 그냥 간단하게. 아니, 그냥 넓이 자체를 S라고 많이 해요. 아, 부채꼴 넓이라는 뜻이. 자, 여러분들 봐봐요. 887번 봅시다. 그냥 가볍게 할게요. 문제 어렵지 않아요. 887번. 자, 이렇게 부채꼴이 하나 있고요. 자, 우리 애기들 중심각 몇 도예요? 120도에는 중심각이 나와 있네.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9. 맞니, 얘들아?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밑면 원이 붙어 있죠, 얘들아? 이렇게. 네. 자, 한번 봅시다. 이 원뿔의 겉넓이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부채꼴의 넓이. 자, 반지름 제곱 맞습니까?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도예요. 3분의 1. 얘는 기본적인 부채꼴 넓이 공식이니까 자, 계산하시면 27파이. 자, 그 다음에 이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원의 넓이는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어떤 사실을 이용할 거야? 호의 길이가 원의 뭐와 같다? 둘레, 원주와 같습니다를 이용할 거야. 오케이? 자, 호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2파이 R. 18파이 맞죠?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도 계산하면 6파이야. 그러니까 이 원의 둘레가 100파이, 6파이란 말이야.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 지름이 6이죠? 그럼 반지름 몇이야? 3이야. 그럼 원의 넓이 어떻게 돼요?
36파이. 33 아 뭐야? 맞죠? 얘가 밑면 그 다음에 얘가 옆면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36파이. 건널비 30파이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얘들아? 앞에 보자. 자, 189번입니다 얘들아.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옆면이래요 얘들아. 이런 원뿔이 있는데 맞죠? 이 원뿔에 부피가 나와 있어요 얘들아. 부피가 몇이래? 324파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원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여러분들 봐봐. 원뿔의 부피를 구하려면요. 그림 대충 이렇게 그냥 그렸어. 원뿔의 부피를 구하려면 얘들아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 밑면의 반지름을 알아야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그림에는 부채꼴만 있고 밑면이 안 보이잖아. 우리 여기 원래 붙어 있어야 될 밑면 원이 이렇게 있겠죠 얘들아. 아니 이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된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을 찾으려면 부채꼴의 넓이가 아니라 호의 길이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맞니 얘들아? 그죠? 호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면 자 2파이 r 하면 30파이 맞습니까? 곱하기 360분의 중심값 216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쓱쓱 약 5분의 3. 10분의 6 5분의 3. 5분의 3이나 10분의 6이나 똑같죠? 자 여기서 다 계산하시면 18파이가 나와요. 호의 길이가 18파이야. 그럼 우리 이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와 같다고 그랬죠? 그럼 밑면의 반지름이 몇이야? 9cm. 9라는 거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원뿔을 만들었을 때 자, 원뿔을 만들었다고 치면 한 이렇게 해서 대충 원뿔이 있다고 치자고요. 요 밑면의 반지름이 9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높이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구해야 될 높이를 h라고 하자고요. 오케이? 자, 원뿔의 부피 공식 써보시면 99 81파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뿔이니까 3분의 1 여기까지 맞습니까? 요 계산하시면 27파이 곱하기 높이 h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부피가 뭐 나왔대요? 324파이가 나왔대요. 12. 자, 이걸 27파이로 나눠주시면 높이 h는 몇이라고 얘들아? 12. 12가 나와요. 괜찮습니까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우리 전개도를 가지고 부피나 건널비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자. 늙으면 준영이랑 같이 요양을 가야겠는데. 어디 갈 거야? 시험실에서. 그 다음 여러분들 유형 20번 회전체 건널비 부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여태까지 회전체 했었죠. 원기둥, 원뿔 때 맞아요? 뭐 이런 애들은 이미 했으니까 좀 독특하게 생긴 애들을 좀 해보자 이거야. 알겠니? 독특하게 생긴 회전체야. 자, 뭐냐? 우리 구멍 뚫리거나 뭐 이런 것들 앞쪽에서 잠깐 얘기한 적 있죠, 얘들아? 맞죠? 890번 한번 보시면요, 얘들아.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와 있어요. 자, 보니까 높이가 몇이야? 12. 아니, 얘들아. 그 다음에 이 가로의 길이가 5. 자, 이 빗변의 길이가 몇이야? 13이에요. 그리고 나서 회전축이 좀 독특하게 이렇게 생긴 회전축이고 한 바퀴 회전을 시켜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얘를 한 바퀴 회전시켰을 때 어떤 회전체가 나오냐? 선생님 여러분들 회전체 잘 모르겠으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회전축을 기준으로 뭐예요? 얘를 하나 더 그려요. 선대칭 도형을 하나 그려주고요.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돌려요, 여기서 원처럼.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죠. 또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요. 맞습니까? 그럼 이 도형이 뭐냐? 원기둥에서 원뿔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 회전체의 건널비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구멍이 뚫린 건널비 구한 적 있죠? 원기둥. 그거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요? 밑면의 넓이 그리고 옆면의 넓이를 바깥쪽 안쪽 따로따로 구해서 더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얘도 원뿔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잖아 얘들아. 예. 맞지? 그래서 바깥쪽의 옆넓이, 안쪽의 원뿔의 옆넓이를 또 구해주셔야 돼요. 구멍 뚫려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밑면부터 보자고 얘들아. 건널비를 구하려면 첫 번째 밑면부터 볼 거야. 자, 그럼 밑면은 뭐냐면 위쪽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면이 없어요 얘들아. 예. 아래쪽 밑면 하나만 있어요. 이렇게 생긴 원. 그럼 영원한 반지름이 5죠? 그럼 밑면 원의 넓이는 제곱 25파이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옆면인데 바깥쪽에 있는 옆면이에요. 자, 이 바깥쪽은 원기둥이야 얘들아, 그지? 원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이에요. 자, 하나씩 보자고요. 높이가 몇이었죠? 12. 그 다음에 옆넓이 10파이. 그렇지. 원에 둘러요. 10파이. 그럼 둘이 곱해서 120파이.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옆면인데 어디에 있는 거? 안쪽이래요. 그럼 안쪽에는 원뿔의 옆면이잖아 얘들아. 맞죠? 예. 그러면 어떤 모양? 부채꼴 모양이 될 거라고요. 부채꼴 모양이 될 건데 여러분들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모선의 길이죠? 3. 그렇지. 13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부채꼴 호의 길이가 원의 뭐야? 둘레니까 이 길이가 10파이 됐습니까?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해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그래서 5파이 곱하기 13이니까 15파이. 65파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밑면, 옆면 바깥쪽, 옆면 안쪽 이렇게 세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럼 몇이에요 총? 210파이. 210파이가 된다고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 이해했습니까? 여러분들 입체를 이용해서요.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자. 수찬아 이거 부피 거라고 했으면 원기둥에서 원뿔 부피 빼면 되죠. 맞지 얘들아? 부피는 큰 거에서 작은 거 그냥 빼버리면 되니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건널비가 나왔을 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피보다는 건널비를 안 헷갈리게끔 좀 신경을 쓰자고. 알겠니 얘들아? 예.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죠, 맞니 얘들아? 이 삼각형을 한 바퀴 회전을 시키면 여러분들 뭐 회전을 시켜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뭐예요? 큰 원뿔에서 가운데 구멍이 뚫린 원뿔입니다. 자, 이놈의 건널비를 구할 건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요거 없어요. 없어요. 뚫려 있단 말이에요. 비어 있어. 그러니까 밑면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널비를 구할 때요. 밑면을 구하는데 얘가요. 밑면이 없어.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야. 프링글스 뚜껑이 열려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우린 뭐만 구하면 되냐면 옆면만 구하면 돼요. 옆면인데 어떤 애? 바깥쪽에 있는 애. 알겠습니까? 그리고 안쪽에 있는 애요. 자, 둘 다 원뿔의 옆면이기 때문에 부채꼴 모양일 거고요. 맞죠? 자, 큰 놈은 바깥쪽에 있는 건 모선이 8, 그러니까 반지름이 8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니까 호의 길이가 몇이에요? 16파이. 8파이죠. 정신 나왔죠? 원의 둘레니까.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2분의 1 R L 해서 계산하시면 32파이가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옆면. 어디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옆면이야. 오케이? 안쪽에 있는 옆면은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옆면이기 때문에 맞죠? 원뿔의 옆면이기 때문에 부채꼴이 되겠죠. 모선의 길이가 안쪽은 5예요. 반지름이 5죠.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똑같이 8파이예요. 왜냐면 밑면이 똑같은 원이기 때문에. 맞죠 얘들아? 공식 쓰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R 곱하기 호의 길이 파이 하시면 20파이. 20파이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바깥쪽 안쪽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52파이. 그렇지. 52파이가 나올 거예요. 제곱. 됐습니까? 제곱. 이해하셨죠 얘들아? 제곱.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수업의 마지막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와.
오늘 수업의 마지막 얘기 뭐야? 구입니다. 자, 구의 부피와 건널비인데요. 공식만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자고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구의 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준영이는 맨날 구 보니까 알 거 아니야? 네? 안 봐요? 공부? 아, 이렇게 구. 우와. 구에 맞습니까? 이 구가 존재하는데 구에는 부피랑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널비를 구할 땐 얘들아 도형을 입체 도형을 뭐예요? 펼쳐요. 전개도라는 걸 그립니다. 맞죠? 근데 구는 펼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구는 전개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의 건널비는 좀 독특하게 우리가 구하는데 일단 공식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구의 건널비 공식은 어떻게 돼요? 4파이 R 제곱. R 제곱입니다. 반지름 제곱에다가 4배입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부피 공식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세제곱을 써요. 그래서 네.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구의 부피 그 다음에 건널비 공식입니다. 자, 앞에 보자. 그냥 가볍게 선생님이 얘들아 895번 가지고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95번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895번 그림 맞아요? 뭐예요? 9의 절반, 우리가 그냥 반구라고 하죠. 반구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원뿔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의 뭘 구해요? 건널비를 구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자, 이 건널비를 구할 때 얘들아 요 지금 선생님이 색칠하는 요 부분에 원의 넓이 구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는 겉에가 아닙니다. 알겠니? 두 도형을 붙여서 안쪽에 있는 면이 돼버렸어요. 얘들아 알겠죠? 건널비에 이 색칠한 부분은 들어가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건널비는 밑에 쪽에 있는 반구 건널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부채꼴에 옆면. 요렇게만 건널비에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씩 봅시다. 여기 반지름이 몇이에요, 얘들아? 3이고요. 모선의 길이가 5입니다. 맞니? 자, 일단 반구의 건널비, 9의 건널비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4파이 R 제곱 9 맞습니까? 네. 9의 건널비에 2분의 1. 절반 하시면 18파이예요. 됐니?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부채꼴의 옆면은 부채꼴이라네? 왜 그래? 이상하게 미안. 원뿔의 옆면이죠? 맞죠? 예. 원뿔의 옆면은 부채꼴이다. 부채꼴 반지름은 모선의 길이 5입니다. 맞죠? 호의 길이는 6 원의 파이. 넓이니까 6파이입니다. 됐니? 그럼 옆면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15파이. 계산하시면 15파이죠. 그래서 2를 더해주시면 33. 33파이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죠. 됐습니까? 괜찮아요? 자, 요거 지우고 이어서 하나만 더 갈게요, 얘들아. 자, 이어서 897번입니다. 이번엔 뭐예요? 부피입니다. 오케이? 자, 이번 도형은 어떻게 생겼냐? 원기둥이 있죠, 얘들아. 원기둥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요 원기둥 위에 마찬가지로 반구, 구에 또 절반을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맞아요? 자, 여러분들 요 반지름이 몇이에요? 6이죠? 그 다음에 원기둥 높이는 10입니다. 자, 얘네들의 부피를 구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위아래 나눠서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얘들아? 첫 번째 반구부터 구해볼 거야. 반지름 6이죠, 얘들아? 3분의 4 파이 R 반지름 6의 세제곱이에요. 여러분들 6 세제곱하면 뭐게? 216이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72 곱하기 4 288 886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응? 네. 288 맞아? 아, 아니. 아닌가? 6세제곱 맞잖아요. 아니, 방구 아니라 방구. 아 반구지가 2분의 1 오. 고맙다. 큰일 날 뻔했네. 2분의 1까지 절반이니까 그럼 288에서 2분의 1하면 144파이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얘들아? 원, 기, 둥. 원기둥은 부피 좀 쉽잖아요. 자 밑면의 넓이 몇이야? 36파이. 36파이 곱하기 높이 360파이. 360파이. 그럼 위에 거 아래 거 뭐예요? 더해버려. 504파이. 504파이. 그렇지. 오. 와우.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금 두 문제 풀면서 이야기 마무리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9의 건널비와 일단 부피 공식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괜찮은가요? 토끼 네모난 자자 네모 한다 네모난 자라 네모 꿈이겠죠 뭐 마인크래프트인데